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예, 오늘 급하게 아침에 박원순 시장의 헛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한 거를 긴급 속보로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뭐 여러 프로그램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제 다룰 생각을 하지만 뭐 저희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뭐 지금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네, 뭐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 구독자도 없겠다. 저희 하고 싶은 거 하고. 얘기가 마음에 들면 보시는 거니까. 일단 박원순 시장은 이제 대권을 꿈꾸며 이제 서울시장은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저 계속 대권을 노렸는데 뭐 지난 대선 때도 살짝 숟가락을 얹으려다가 아차 싶으니까 바로 발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복에서 좀 피해갔던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타이밍을 잡는 데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뭐 그러고 보면 이제 정적들이 다 제거가 돼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림종석 동무께서 가만히 계실지 그 부분도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다음 대선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된 마냥 뭐 자기한테 뭐 모든 정책을 한번 나에게 권한을 달라. 이제 아침부터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부동산 정책을 그러면 다 쥐어잡겠다는 건데. 뭐 김현미 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야, 현미 제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렇죠?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개나 소나 다 발표하면 뭐 국민들은 누구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정말 책임없는 발언이죠, 사실은. 또 그러고 오늘 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18번째로 18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데 18번째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뭐 계기가 된 거는 저번 그 문쿨 오소이드로와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방송으로. 뭐 그때 뭐 자신있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뭐 전월세 집값이 안정됐냐고 반문하자. 전월세 값은 안정되지 않았나요? 라고 눈을 꿈뻑거리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욕을 먹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국민과의 대화였냐 병신 새끼야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내년 총선 때 위험하다고 느끼니 이게 지금 모든 게 문제는 이제 모든 게 총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급하게. 사실 급하게가 포인트예요. 이거를 부동산 정책을 급하게 발표하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숙고하고 고려하고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읽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늘 급하게 발표해요. 일단 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왜 올랐냐? 모두들 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많이 올랐죠. 아니죠. 모두가 당혹한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은 집값이 뭐 많게는 11억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행복하죠. 그분들은 행복하시죠. 아주 행복하시죠. 그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일단 그 정부가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이제 오만방자한 거죠, 사실은. 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제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만,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뭐 존경을 표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존경스러운데 이제 그분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불패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만들어진 건 노무현 정권 때 제대로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강남이라든지 강남 3구 기타 뭐 강남에 준하는 지역 서울에 이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어떤 이분법적인 좀 편가르기를 시작을 하신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감정처럼 이제 그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좀 만들어냈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아쉬운데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실패하신 정책을 또 한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또 수장을 또 제대로 안 쳤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친한 사람한테 자리를 줘야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뭐 실력이 없으신 분이 또 정책 수장으로 앉아가지고 지금 18번째로 지금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18번째죠. 이게 무슨 지금 정권 절반 정도 지났는데 정책이 뭐 계속 발표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을 계속 띄우고 계신 중인데 어떻게 보면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인데
뭐 집값이 왜 오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다들. 뭐 심지어 집값이 싸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이 비싸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집을 산다는 거는 좀 힘든, 좀 어려운 일이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은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했어요. 왜냐면 5만 원권 찍어냈죠. 네네. 예, 무슨 베네수엘라도 아닌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뭐 1,000만, 뭐 1억, 뭐 이렇게 원짜리 화폐도 발행할 수도 있어요. 1,000원짜리로 벽지를 바르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죠. 예, 물론 이제 인플레가 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기존의 이제 외부적인 대외 변수에 의해서 뭐 금융위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본의 아니게 안정이 된 건데 사실은 계속 상승을 했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억눌린 거죠. 억눌린 게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들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차라리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별다른 뭐 경제나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대지 않고 그때 놔뒀으면 오히려 안정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뭐 시장이라는 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예, 뭐 이제 안정되기 마련인데 이제 그분께서는 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표놀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옆에서 한 것처럼 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투자처가 없어요. 예, 결정적으로 또 돈의 투자처도 저희가 없고. 지난 수십 년간 배운 거는 땅이나 부동산은 그래도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학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없는 돈들이 부동산에 투자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좀 불만인 건 강남이 가진 상징성 때문일 수는 있는데 강남 집값만 때려잡으면 전국의 부동산 값이 안정화되고 무슨 돈 없는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하나씩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때려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안산이나 뭐 대전, 뭐 충청도 어디 뭐 아니 전라도 벌교 이런 데 집값이 갑자기 뭐 안정이 된다거나 집이 오른다거나 전세값이 안정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뭐 전체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그렇죠. 또 정부가 그동안 이루었던 정책의 어떤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으로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이제 표를 걷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책이 이제 이제 그쪽 지역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서울만 해도 수도권 인구 거의 2천만 가까이 지금 몰려서 살고 뭐 땅덩어리나 굉장히 넓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인프라도 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인프라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발전이 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뭐 그렇다고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골만 내려가도 병원이 없어요. 그렇죠. 병원도 없고 또 학교도 뭐 그리고 뭐 교육 서비스라든지 하다못해 극장도 없고.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으면 지방 쪽에 경기를 부흥시킬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지. 오른 집값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시는데 내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 거하고 남들이 사서 배 아픈 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없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뭐 그동안에 진짜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제 뭐 같이 가는 저승길이라 외롭진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을. 모두가 같이 뭐 베네수엘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다 같이 그래도 베네수엘라도 가도 거기는 또 기득권이나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유 당연하죠. 뭐 외국으로 다 뭐 빼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서민들 집 없다 난리쳐도 뭐 지금 정권의 부역자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권의 부역자들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고 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예. 금액가 조금 오르는 걸로는 예. 원화 가치 하락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보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예.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예. 올렸어요. 예. 근데 문제는 경기는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경기는 안 좋고.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린 게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게 뭐 당장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예. 처음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예.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 52시간 그렇죠. 강압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뭐. 법으로 막겠다는 건데 예. 추가 근무를 했을 때 예. 그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을 주느냐 마느냐를 감시를 하는 게 맞지. 예. 52시간 이상은 너도 근무하지 마. 예. 다 같이 급여를 낮추자.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제 일선 노동자들 그냥 난리가 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 52시간으로 규제를 하면 그 위에 이제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로 고용을 해서 네, 그렇게 고용 하는 창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단세포적인 생각에서 굉장히 단세포적이죠. 예,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수출 산업 구조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외화는 많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렇죠. 예, 적지 않습니다. 네. 뭐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 네.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어떤 외화는 적지 않은데 이제 그 외화가 이제 국내에서 좀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모두에게 이제 조금 그렇죠. 나눠서 이게 이제 분배가 돼야 되는데 분배를 이제 사실 기업도 예. 탐욕스럽게 예. 사내 보유금이니 뭐니 예. 하면서 돈을 좀 짱박아 놓는 것도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잘못이 큰 게 일단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 운영하는 어떨지 입장에서는 몰라요. 예, 뭐 내일도 모르고 내일 네. 또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모르고 또 내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모르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어지다 보니 부동산 값은 오르는데 예. 문제는 이제 평범한 국민들이 예.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예. 내 직장 근처에 예. 집을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잡겠다고 또 시작한 게 규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뭐 진보 정치다라고 주장하는 네. 정권이 통제와 규제로 국가를 컨트롤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맥상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파쇼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예전에 독일 나치가 네. 뭐 폐망 직전에 국민 총동원령을 그러니까요. 네, 내리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헌법상.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사회주의로 가든지 이거는 뭐 오케이. 네. 국민들 합의가 있다면 오케이. 예.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 국가가 마치 독재 정권처럼 예. 뭔가 내가 손에 쥐고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펼치고 이런 식으로 정책들을 강압하고 규제하고 억제하고 찍어 누르고 뺏으려고만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뭐 결과론적으로 성공한다면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18번째까지 지금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음에도 정책을 많이 불구하고 발표한다는 건요. 예. 계속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 옛말에 뭐 회의가 잦은 네. 좀 조직은 곧 망한다고. 네. 뭐 정책도 뭐 걔네들끼리 회의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발표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생각을 좀 하고 발표하는 건지 어쩐지 그러니까 그냥 서류로 제 생각을 생각에는 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든 예. 뭐 국가 고위 공직자든 예. 뭔가 정책을 발표하고 싶으면요. 예. 기획하는 쇼 말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뭐 어디 호프집에서 자꾸 우연히 만나네 마네 그런 개 같은 쇼 말고요. 예. 좀 제대로 진짜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예. 사람 냄새를 맡아보고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고귀하신 분이라 뭐 그런데 얼씬 하겠어요? 대통령이 전에는 무슨 예. 온갖 서민 코스프레 다 하더니 예. 지금 보십시오. 뭐 대국민 담화든 예. 뭐 회의를 하든 간에 뭐 옛날에 박근혜 때 뭐 쪽지공주라고 얼마나 비난하고 욕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도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도요. 예. 종어 쪼가리가 하나가 없으면 예.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양반이에요. 지금 보니까 종이를 들고 읽고 있잖아요. 편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서 어떤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들만 한 100명 만나봐도 이런 개 병신 같은 정책은 발표를 안 한다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총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니까요. 투표로. 자, 그러면 그런 관련 이야기들은 잠시 후 2부에서 아우 빡쳐. 진정 좀 하고. 내가 좀, 너무 빡쳐가지고 순간에 욱했는데. 좀 캄다운하고 좀 이제 캄다운 다시 한번 한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에이. 안녕. 작 같아서 진짜.